네, 목요일 호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만기일인 오늘 시장 어제 조정을 딛고 반등의 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권에서의 등락은 있습니다만 모처럼 바이오주들의 선방과 함께 코스닥 시장 1.8%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고 860선 진입을 해주고요. 코스피 시장도 2450선 진입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양시장 모두 견조한 만기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들 참 분주한 오후장 주주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은 와운의 이경남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옵션 만기일 부담을 어제 털어낸 것인지 시장이 좋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동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현대차가 15만 4천 원 정도의 매물벽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뚫어버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보통 장세가 아니다. 2007년도 옛날에 그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 유행했던 것처럼 그때는 간접 투자가 유행했잖아요. 지금 직접 투자가 유행해가지고 이 금리 1% 시대 때 대한투자처로서 이 주식시장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를 받았습니다. 네. 시장이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시장의 하방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 여력을 높여가는 시장 안에서 또 오늘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보셨을 거예요. 중국 고위급 인사가 이제 다음 주면 빠르면 다음 주에도 한국에 방한을 할 수 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연내에 방한을 하는 것인지 기대감을 키우면서 특히나 오늘 눈에 띄는 쪽이 엔터와 컨텐츠 쪽. 컨텐츠 쪽은 계속 좋게 보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안 간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컨텐츠와 엔터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건 화장품과 면세점보다 오늘 이쪽이 더 강하잖아요. 네. 화장품 면세점이 어제 올라서 이쪽이 더 강한 걸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걸까요?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화장품이나 면세점 그리고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는 거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도 호텔신라 최근에 주식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왜 사냐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나아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백신 개발되고 치료제 개발되면 이제 여행객도 오고 면세점 좋아지니까 산다. 화장품도 그런 논리겠고 엔터주도 그런 논리인데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콘텐츠에 대한 그 유튜브나 이런 OTT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확대됐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요것도 내년에는 콘서트 진행하겠지 이런 분위기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또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외톨이 중국이 친구 찾아 산말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맥락에서의 방안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이것은 단기 이슈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중국이 우리한테 옛날에 한한령, 뭐 사드 보복 이래가지고 정말 아프게 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네.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랑 붙어가려고 하는 분위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발적으로는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화장품이나 뭐 엔터, 뭐 게임,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다 붙을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내년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눈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이제 여행주들이나 면세점 관련된 종목도 최악이었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는 또 최고로 좋을 거예요. 1년 쉬고 한 번에 다 몰려가지고 인천공항에 바글바글 하는 거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주가는 또 차상 최대 실적이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전략 취하시는 분들은 정말 스마트한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이런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이 순환과 함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장기적으로도 모아가신 분들이 뭐 벌써 호텔신라 뭐 담아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제대로 기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쪽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관심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워낙 이제 급등에 나오잖아요.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오늘 좀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진 않나요? 지금 JYP나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무서운 게 과열이거든요. 근데 과열인데 또 가요. 네. 나는 요번에 동학개미 때문에 아주 제 분석이 다 틀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동성을 예측을 못하겠죠. 네, 이게 너무 세거든요. 근데 일단은 JYP나 YG엔터는 과열이에요. 그 이유를 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볼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단 부분에 제가 이것 좀 보겠습니다. 우리 24일 차트에는
단기 과열 구간을 나타내는 표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점선 위로 검은 선이 올라왔을 때 단기 과열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단기 과열 구간이 왔는데 쉽게 제가 또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그 마음과 네.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렇죠. JYP도 지금 이게 곧 있으면 이제 과열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쉽게 꺾인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SM이 그나마 못 갔기 때문에 네. SM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SM이 조금 더 접근하기에는 네. 일단 자리 구간에서는 낫다. 근데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신이 이제 보이그룹이 오늘 음원 발매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진영 가수 박진영의 음원이 지금 1위 하면서 또 상승세를 보이는데 SM이 지금 좀 이슈는 좀 덜하지 않아요? 저는 NCT, NCT. 그러니까 보이밴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걸밴드도 뭐 중요하겠지만 보이밴드가 어떻게 콘서트 수익이나 굿즈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네. 그런 인력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보이밴드 쪽에서는 젊은 NCT가 아. 그나마 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빅뱅이 와도요? 빅뱅은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네. 아우, 네. 네, 그래서 변수가 많아서. 예. 접근도 가능하고 NCT 젊은 층을 공략하는 이 보이그룹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엔터사 안에서는 SM에 대한 관심. 근데 빅뱅이 나온다라고 하면 YG죠. 네, 지금 이제 리포트에서도 빅뱅의 컴백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엔터 3사 안에서는 일단 지금은 SM을 보시고 컨텐츠 쪽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여전히 최선호수세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 한 번 갔다 왔어요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네, 와, 제가 원래 드라마 안 봐요. 네. 중독되더라고요. 아우,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집에서도 그것 때문에 뉴스를 못 본다 이런 강원도 집에서 고향 집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대한민국만의 컨텐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앞으로 계속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말고 애플 TV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컨텐츠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플랫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계속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고 장기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아요? 너무 여쭤봤어요, 네, 제가. 이거 너무 이거를 뭐 네. 다 좋아요. 예, 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컨텐츠 안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심으로 그리고 엔터 3사 안에서는 SM을 중심으로 네네.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또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런 모멘텀 때문일까요? 오늘 게임주들도 함께 이런 중국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또 실적 발표하고 더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실적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거는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 있었을 거예요. 저번에 10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내려왔던 이유도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나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근데 이제 3, 4분기 때 과연 어떤 실적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NC소프트는 하반기에 대한 좀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 눈높이는 좀 못 맞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펄어비스도 그렇고 웹젠 또 신작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르더라고요. 이쪽도 유효한가요? 일단은 단발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사들은 왜 그러냐면 뭐가 지금 그 NC소프트도 리니지라는 아주 강력한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바람의 나라 하고 게임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너무 이제 경쟁 구도가 심화된다는 거네요. 네, 이게 어느 게 승자가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게임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게임이 대박을 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투자를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뭐 게임도 안 하다뿐만 아니라 계속 분석을 해봐도 어떤 것이 승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립이에요, 다들. 단발적으로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각각의 모멘텀이 있기는 하나 워낙 춘추 전국 시대의 네.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모멘텀도 있지만 불확실성,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나이키의 전략을 보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 경쟁 업체를 아디다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게임 회사들 뭐 닌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언택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은 뭐 어느 정도는 반영되는 기업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3, 4분기 때 이 언택트 시장이 계속 열린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컨택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 기대감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게 되면
좀 과대하게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게임 산업이 뭐 유망한 산업인 건 맞지만 요 기대감만큼 과연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다 이런 뜻으로 나이키의 전략을 보자. 네. 나이키가 지금 하반기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컨택트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게임주들은 조금 트레이딩적으로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중립 의견이긴 하나 좀 힘이라든지 뭐 기대감은 유효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불확실성과 매매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단기 이벤트, 뭐 시진핑 방안, 주석의 방안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매매하는 정도, 판호 개방 기대감 이런 네. 정도. 예. 그래서 뭐 게임주보다는 앞서서 컨텐츠라든지 엔터사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그리고 거네요. 이제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와 같은 네, 종목. 그쪽까지도. 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질문 아까 이해 못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화장품이랑. 네. 예. 기저효과도 가장 큰 그렇죠. 쪽으로 예. 그쪽을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컨텐츠와 이제 엔터 3사에 대한 관심. 게임주는 조금은 중립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오늘 사실 코스닥시에 더 힘을 받은 것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급등이 두드러져요. 뭐 미국에서 진단키트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오늘의 움직임 좀 의미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많이 빠져 있다가 제가 그때 3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네, 맞아요. 셀트리온은 말씀드렸던 것 같고 30만 원 또 이하에 왔다가 다시 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매물 소화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노란색에서 하늘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살아나게 되면 새로운 추세를 그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못 살아난다라고 하면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 내 아니면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다시 그 과거의 고점이었던 33만 원대를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셀트리온 움직여야지 헬스케어도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흐름이 33만 원대 안착해 줘야지만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HLB가 급등이 나왔어요. 리보세라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찍는 등 이런 움직임은 의미를 좀 보셨을까요? 일단 단발적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그동안 서름이 있으셨잖아요. 네, 좀 더 슈팅에 나오게 되면 물량을 축소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아니고. 네, 지금 이미 상한가 말하는데 네. 내일 정도에 뭐 거래량 보시면서 물량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네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참 쉬었던 바이오주들이 그래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순환의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또 어제 코스닥 빠지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많이 밀렸다가 맞아요. 오늘 반등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이끄는 건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일단 이 시각에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순환 속에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바이오 쪽 없어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확대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휴온스나 이런 좀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받쳐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또 특징주 안에서 눈에 띄는 쪽 바이오와 함께 여전히 또 다시금 이런 시세를 가져간 쪽이 친환경 모빌리티, 네, 뭐 알루코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숨어 있는 종목 찾는데 어제 저희 관심주가 또 이녹스였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숨어 있는 종목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한 종목 정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3기 오토모티브. 3기 오토모티브는 그 알루미늄 관련된 부품 경량화 관련된 그 기업이었거든요. 네. 뭐 현대기아차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올해 상반기 때부터 LG와 배터리 쪽이나 또 LG 전자 쪽에 전장 쪽에 또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기 오토모티브는 경량화 관련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배터리 네. 관련된 부품사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 있습니다. 뭐 알루코, 이녹스, 삼보모터스, 성창오토텍, GMB코리아, 한원시스템 계속 가고 뭐 네. QCC 스틸까지 이런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안에서도 3기 오토모티브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유효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좋게 보시고.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분위기가 배터리 쪽에서 붙었잖아요. 배터리 부품 소재 장비에서 붙다가 오늘부터 그 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우리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한원 시스템도 공조 시스템, 뭐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들 알루코가 쏘아 올린 정말 큰 공이죠. 알미늄 관련주도. 네, 이런 것들 치고 나가고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좋은 종목을 고르기는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뭐 찾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는 3기 오토모티브를 꼽아주신 거고 워낙 이제 이런 숨겨져 있는 종목들 그동안 네. 안 갔던 종목들이 훅훅 치고 올라오니까 2차전지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또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어떻게 중심을 잡을까요? 단발로 보셔야 돼요. 그 오랫동안 누워있던 배터리가 아니라 그 밖에 부품 쪽이었는데 차량용 부품 쪽이었는데 이걸로 엮여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그 변수가 많을 거예요. 네. 전기차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라고 하면 결국 전통적인 2차전지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배터리 3사 네. 그리고 그의 부품 소재 장비들 그런 것들 배터리 관련된 종목만 보시면 된다. 장기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오늘의 이런 급등의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조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 안에 3기 오토모티브와 더불어서 여전히 그래도 전통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는 2차전지 관련 주도 섹터로 계속 힘 갖고 간다라고 보시죠. 네. 네, 자 이제 오늘의 종목픽 압축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전기차 쪽에서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자꾸 전기차 얘기하면 욕 먹을까봐 오늘은 그냥 그 SK 머티리얼즈 아.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 가지고 나왔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 들고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어제 SKC가 SK 솔미스를 인수했더라고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소재나 부품 기업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것들을 교통 정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한 두 개사로 집중해서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SKC가 한 축을 차지하고 또 하나의 축을 SK 머티리얼즈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싸냐 비싸냐의 기준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정도 되니까 그냥 고만고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SK 머티리얼즈가 불산도 할 수 있죠. 이제 EUV용 하드 마스크도 이제 양산이 시작될 겁니다. 또 EUV용 포토 레지스트도 금호석유화학에서 그 사업 분야 배합 산업분만을 인수해 왔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 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사를 선택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드려볼까요? 네, 그 주식이 2차 파동을 그리는 종목은 이렇게 옆으로 기는 종목이 2차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조정이 떨어왔으면 이 종목은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간 조정으로 왔다는 얘기는 이 종목의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치고 나갈 경우에는 28만 원대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22만 원 설정해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조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SK 머티리얼즈 과연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을지 목표가 28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이 SK 머티리얼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이경남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